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오래간만에 It's the lower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예. 로어라고 하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뭔가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혹은 일본발 도시전설을 로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 남부지방에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사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막이 터져 죽은 채 발견이 되었고요. 공통점이 있었다면 모두들 남자의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주를 했길래 모두가 죽은 채로, 심지어는 고막이 터져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은 어째서 생존했고 또 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로어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로어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로어를 이제 항상 여러 개를 봤는데 기억해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한다는 그런 류의 로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을에서 없어지게 됐고, 근데 누구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로어가 여태까지도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스터리한 느낌을 자아내죠. 왜 기억을 못하는 걸까? 에서부터 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의 첫 번째 으스스한 로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500년대 그루지아의 한 마을에 악마를 사칭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마을에다가 철제로 된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남자의 말에 주의해서 상자가 있는 교회에 한 명씩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한 명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전원 상자를 보고 실종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상자를 들고 여유롭게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글이 좀 이상하게 번역체로 적혀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다시 좀 읽어드리자면은 한 남자가 마을에다가 상자를 놓고 간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잉. 절대로. 이렇게 엄포를 놓고 간 거야. 근데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더 궁금하잖아.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근데 이제 열어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같이 열어보지 말고 한 명씩 들어가서 봅시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가가지고 상자를 보기로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보러 간 사람이 봤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 뒷차례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본 거지. 근데 또 그 사람도 안 나오니까 그 뒷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다 사라져버렸다. 뭔진 모르겠지만 상자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마을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안에 갇히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에 의해서는 그 상자를 두고 갔던 남자가 다시 그 마을에 유유히 걸어와서는 휘파람을 불면서 상자를 수거해 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있죠.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치트키야. 이거 정말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 너무 보고 싶잖아. 너무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말들이 나오면 사실 너무 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열받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나 봐. 근데 이제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막 뇌과학자, 막 신경과학자 이런 분들이 한 말이었는데, 뇌는 막 긍정과 부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보지 마라, 뭐를 떠올리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부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떠올리고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셉션이란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코끼리가 떠오르는 그런 것처럼,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는 절대로 보란 뜻이야. 아무튼 되게 이상한 이야기네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화 곡성의 마지막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수십 가지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을 곡성이 장식을 하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쌀보리 오트밀님께서 뇌는 부정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면은 강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틀리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더 틀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 라고 바꾼다든지 단어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뇌는 그거에 대한 분간을 좀 하기 어려워한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 박성진님께서 유수하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동호님께서는 AI도 부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하던데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랄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AI는 한참 멀었어. AI는 뭐랄까 그 사람의 말 같은 게 되게 뉘앙스 하나 차이로 농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를 AI가 알겠냐? AI는 한참 멀었어. AI는요
벽돌 한 대만 맞아도 무력화가 됩니다. 깡 하면서 무력화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AI 4차 산업혁명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벽돌 하나만 있으면, 혹은 세숫대야에 물 한 바가지만 박아놓으면은 AI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750년대 칠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이상한 점은 사람의 구조와 달리 모공이 아예 없었고 동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칠레에 있는 대형 병원의 시체 보관소에 옮겨지게 됐지만 다음날 시신은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칠레 정부는 시신이 훼손됐다고만 하고 이 이야기는 잊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50년대 칠레에 한 남자가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모공이 없이 말끔한 피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공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서특필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처럼 생겼지만 뭔가 유사인간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됐는데 대형 병원의 시체 보관소에 옮겨졌지만 다음날 시신은 사라지게 됐고요. 칠레 정부는 유야무야 시신이 훼손됐다고만 둘러대고 이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박성진님께서 내 얼굴에도 모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K-뷰티입니다.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이제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UFO 관련된 청문회를 연 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뭔가 외계인이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 진짜 외계인이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내가 성인 돼서 UFO랑 외계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정말 초등학교 때나 정말 웃음 섞인 농담으로만 했던 얘기인데 지금 뭔가 사람들 되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885년 영국의 한 미술 박물관에 미술품이 걸렸습니다. 미술품의 이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슬픈 눈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걸린 후 1년이 지나고 한 남성이 그 그림을 미술관에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 그림은 다시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고요. 달라진 점은 그 그림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남성의 그림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한 미술관에 미술품이 걸려 있었는데 이름이 기다림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한 여인이 뭔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뭔가. 요런 되게 좀 애틋한 그런 눈망울 하는 그림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보고, 아, 정말 멋진 그림이구만. 제가 저 그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산 거야. 근데 1년 뒤에 그 그림이 반품된 것처럼 다시 미술관에 걸리게 됐는데, 기다림이라는 그 제목은 똑같습니다만 뭔가 누군가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울부짖고 있는 남성의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다 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작품의 이름이었던 기다림이라는 것이 마치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그림에 갇힌 그 구매자 남성분도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 구매자가 나타나면은 금세 또 풀려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세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미국의 한 함선이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그 함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대로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선의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구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부호는 지금까지도 하와이의 군사기지에서 아직까지도 보내져 오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갑작스러운 어떤 급습에 한 함선이 침몰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침몰되게 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모스부호로 구해달라고 이제 막 신호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선은 침몰되게 되었고, 근데 여태까지도 지금까지도 구해달라고 하는 모스부호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되게 짙은 남색깔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함선에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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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막 오는 그런 게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지니까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좀 슬프다, 그죠? 이거랑은 좀 아예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일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자주 오시는 한 고객님이 있으신데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그 남편분이 미군이세요. 자제분들도 한 3분 정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우연찮은 계기로 좀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어랑 영어랑 섞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그 여성분이랑 하게 됐는데, 본인이 히로시마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지금 한 중년보다 조금 안 되신 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틀림없이 그분의 부모님들은 히로시마에서 뭔가 있었던 원자폭탄을 아마 경험하셨거나 가까운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본인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미군 군인을 데려왔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저만 약간 좀 의구심을 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양 국가 간의 다툼이고 대립인 거고 사람끼리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글쎄 내가 히로시마 출신인데 내 딸이 사위 될 사람으로 미군을 데려온다? 요거 좀 나 같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또 떠오르네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버뮤다 삼각 제도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고 하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험을 통해 배에다가 300명의 해군을 둔 채 실험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불더니 무전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분 후 안개가 걷히자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버뮤다 실험을 은폐하기로 했고요. 이 사건은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많은 비행기와 배들이 그쪽만 가면은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사고가 발생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듣게 된 거지. 아니 그런 곳이 있다고?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해군 300명을 태워서 배로 보낸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15분 후에 배는 발견됐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300명의 해군들은 전부 사라진 채로 배만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실험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인 건 알아요. 네.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이게 바로 로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로어입니다. 현실감이라든지 혹은 뭐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면은 안 된다. 뇌를 잠시 빼셔라.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 아시겠습니까? 글쎄 근데 특정적인 구역이 뭔가 해류가 좀 거칠거나 뭐 그런다면은 충분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해역이라든지 제공권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련되어 있는 괴담 같은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괴담이 저는 무서운 괴담인 것 같다라고 이제 늘상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안개가 탁 거치고 배가 다행히도 잘 나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빈 배만 이렇게 덜렁 오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되게 무섭잖아. 이런 괴담들은 좋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에현 FC에 있는 산에는 친절한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이나 식물 채집으로부터 돌아올 때 붉은 리본을 나무들에 묶고 돌아가는 길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20년 정도 전부터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사건은 그 이전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이 리본을 가지고 돌아가도 어느새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나 근데 왜 읽은 것 같지 이거? 아니죠? 나 그냥
나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것 같으신가요? 뭐지? 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간에 들으신 것 같으신 거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난 왠지 낯이 좀 있거든? 이게 바로 로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야기가 미에현에 있는 어떤 산에 누군가가 이제 친절한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등산로와 하산로에다가 붉은 색깔 리본으로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그런 표식들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리본을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챙겨도 어째선지 집에 오면은 그 리본이 없는 채로 있다는 그런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이거는 사실 로어치고는 되게 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결국은 아무도 해쳐지는 사람이 없고 해피엔딩이잖아. 그 리본을 들고 간 사람한테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죠. 로어라고 항상 나쁘고 불행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로어들도 있다. 근데 확실히 산에서는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뭔가 표식 같은 걸 해놔가지고 길이 헷갈릴 수 있는 곳들에다가는 길을 잃지 않게끔 이렇게 표식을 해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체불명의 붉은 리본이 아니라 굉장한 고인물 산악회가 이렇게 표식을 해놓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둘님께서 익숙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나 읽은 것 같거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런 영상이 있었나? 모르겠어. 근데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안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로어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뇌가 절여졌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 놀라운 솜씨의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멀리 있는 표적도 쉽게 맞추는 그런 저격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1943년에 전사했습니다만 그의 두 눈은 선천성의 병으로 인해서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저격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아군들도 잘 모르는 한 저격수가 있었다. 그는 쉽게 멀리 있는 표적도 맞추는 그런 솜씨 좋은 저격수였지만 결국은 한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저격수는 사실 선천적인 병을 앓고 있어서 실명인 상태였다. 도대체 어떻게 여태까지 잘 맞춰왔던 것일까 하는 데에서 의문이 좀 생기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로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라. 심안이라고 하죠. 이게 개안된 상태였다면, 숙련된 닌자였다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은 파다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고, 게다가 이런 전설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식의 이야기는 아마도 전시 상황에서는 아주 하기 좋은 이야기였겠죠. 군대만 당장 가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엄청 많고요.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옛날의 전시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을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세계대전 관련된 로어가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고요. 박성진님께서 저도 내용이 너무 익숙해서 채널에 있는 로어 동영상 5개 넘게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읽은 것 같지? 점점점 하셨는데 나 뭐지? 나 왜 읽은 것 같지 이거를? 봤던 것 같단 말이야. 아닌가? 아니 로어를 이런 짧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진짜 혼동이 좀 오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제 방송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일 텐데 누구 하나 선명하게 얘기해주는 분이 없는 걸 보면은 안 읽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읽을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 박성진님께서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유튜브 영상에서도 날아간 게 아닐까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이 아까 로어에서 읽었던 이야기 있잖아. 어째서인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로어가 현실로 벌어진 것 같다. 이제서야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죠? 이런 거였던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모 현에 있는 현립도서관의 전시장에는 방수 시트로 둘러싼 그림이 있습니다. 해일의 피해를 분명하게 그린 그림의 두루마리의 주변에는 항상 소금물로 젖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일 때문에 생긴 어떤 피해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주변은 항상 소금물로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수 시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림이다. 그 그림만. 그림을 얼마나 생동감 넘치게 잘 그렸길래 종이마저도 속아버린 거죠. 이거 헤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소금물에 젖어있는 그런 그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A씨는 약간 뒤에서 걷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좀 느린 친구였겠죠. 평소와 다르게 맞장구가 능숙한 친구에게 A씨는 더욱더 말이 많아졌지만 갑자기 그는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앞에서 친구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황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천천히 걷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보이지 않아도 당연히 뒤에 조금 뒤에서 걷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대화를 평소처럼 했던 거죠. 근데 유난히도 그날따라 리액션을 잘해주고 공감을 잘해주니까 더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앞을 보니까 저 앞에 그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나랑 대화했던 이 사람은 누구지 싶어가지고 뒤를 탁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신나게 맞장구를 치면서 걸어왔던 것일까 하는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로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핑!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아우구스투스란 사람이 옛날에 책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의 벌레가 책 사이에 눌려서 죽어있는 채였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가 그 벌레를 책에서 떼어냈더니 벌레는 갑작스럽게 살아나서 날개 소리를 내면서 높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서 있잖아. 완전 낡은 책. 그거를 싹 열었는데 벌레 시체가 눌려서 죽어있는 시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아이 뭐야 이거 벌레 시체가 있어? 하면서 잡아가지고 탁 떼어냈는데 갑자기 그 벌레가 살아나서는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실제로 겪었으면 너무 싫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 그런 벌레가 갑자기 후두두두두 하면서 날아가면은 너무 깜짝 놀랄 것 같다. 아우구스투스란 사람은 깍 하면서 엄청 놀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벌레는 얼마나 기뻤을까? 책 속에 찌부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그 벌레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 무서운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감동 실화다. 아시겠습니까? 로어라는 게 항상 무섭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쁘고 희망차고 이렇게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감동적인 로어도 있다. 그래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8년 포르투갈 베네 교회에서 오래된 열기구가 추락을 했습니다. 등나무로 짠 기구에는 2구의 백골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구는 19세기 초의 무렵의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구는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를 방황한 것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8년에 한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열기구가 갑자기 추락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오래된 열기구가 어디서 떨어진 거지?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안에는 백골 시체가 2구가 들어있던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19세기 초의 물건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200년 동안 어디를 막 날아다니다가 그제서야 떨어져서 발견되게 된 것일까 하는 으스스한 로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가능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튼간에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 머릿속에서. 200년 동안 어딘가를 막 날아다니는 열기구가 어딘가에 있다? 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으스스함을 나도 모르게 자아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200년 동안 날아다니느라 아주 힘들었던 열기구 입장에서는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열기구한테 열기구야 고생했다 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열기구야
고생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교토시에서 일어난 다운버스트. 이 다운버스트는 상공으로부터 강풍이 갑자기 불어서 건물 등이 파괴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운버스트는 건물의 파괴된 지역이 인간의 발의 형태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형 비행기로 공중 촬영을 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회색의 거인이 정란운 사이에서 나타나고 단번에 거리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갑작스러운 강풍 때문에 주저앉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약간 위에서 찍었을 때 인간의 발의 형태처럼 뭔가 주저앉은 건물들의 형상이 위에서 봤을 때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인이 그 마을을 잠깐 짓밟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또 떠오르네요.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즈메라는 친구가 워낙이 덜렁거리는 친구여서 문을 잘 안 닫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잘 닫고 다니자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스즈메라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한 남자랑 같이 이제 듀오로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본이 그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지각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특히나 많이 입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들이라면? 그쵸?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지진이나 뭐 해일 이런 피해들을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요괴가 있는데 이 세계에만 살고 있는 요괴야. 근데 걔가 어떤 문을 타고 들어와서는 막 휘저. 막 도심지라든지 막 휘저. 그러면은 그 괴물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막 피해를 입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눈에서는 그런 존재가 안 보이고 피해만 막 입고 있는 그런 것들만 보이니까 지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보면 약간 되게 가슴 따뜻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가슴이 좀 미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지진이란 현상을 두고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다분히 일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예. 이런 건 소신 발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에 살고 있는 한 주부는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림에 사용하기 위한 물을 잘랐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단면으로부터 피와 같이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는 남편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었지만 그 사이 그녀는 그 액체를 핥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필사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부가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를 잘랐는데 보통 무는 석딱 하고 자르면은 흰 색깔 단면이 보여야 되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붉은 액체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는 남편이 황급히 버렸지만 어째서인지 그 주부는 그 흘러나온 액체를 핥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꼈다는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 비일상적인 거잖아. 잘랐을 때, 특히나 채소나 식물을 잘랐을 때 피가 주르륵 나오는 건 정말 상상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섬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대단하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고기한테 만약에 발성기관이 있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모습일까? 횟집이란 그런 곳들 있잖아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겠죠. 지금처럼 날것으로 먹을 리도 없을 거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혀 그러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여튼간에 식물을 베었을 때 피가 주르륵 나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성진 님께서 형 근데 확실히 몇 개는 중복이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도 몇 개는 중복인 것 같아. 근데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넘어간다면, 그리고 즐겼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게 바로 로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3년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A군은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A군은 미신이라고 믿었고 이 편지의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이상현상을 목격했지만 그는 사라져버렸고요. 지금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약간 번역체다 보니까 약간 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행운의 편지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받은 거지, A군이. 근데 이제 그 편지에는 규칙이 적혀 있었는데 미신이라고 믿어서 그냥 뭐 사람들한테 야 되게 웃긴 편지 아니냐? 크크 이런 식으로 막 보여주고 다녔던 거야. 알고 봤더니 뭐 이 편지는 절대 너 혼자만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그 A군은 사라져버렸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채 어디선가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뭐랄까 행운의 편지 같은 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뭐랄까 당연히 아닌 거 알거든? 그냥? 근데 어렸을 땐 되게 좀 깊게 요동쳤던 것 같아. 댓글들 중에서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인터넷 댓글들 중에서 이 댓글을 복사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갑자기 병에 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까지 건드는 거지. 이건 못 참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막 밤잠 설쳤던 것 같아. 혹시 내가 그 댓글을 안 달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이제 제가 31살이니까 가끔 또 인터넷 돌다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댓글들에서. 이 댓글을 보신 여러분들은 뭐 머시갱이가 되고 뭐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그 대댓글로 뭘 달지 않으면은 그 불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그런 댓글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봐도 기분 나빠요. 이게 확실히 나는 되게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고 막 적어놓으니까 자꾸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건 사실이더라고. 나이가 31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똑같이 나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주변 7명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저주는 좀 그렇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사카의 이즈미 광장에 밤이 되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요. 도움도 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지만 가끔씩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서 구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며칠만 지나도 두 남녀의 생김새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사카에 있던 어떤 한 광장에 밤이 되면은 밤만 되면 어떤 여자가 붉은 색깔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려서 도망치거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인데 그 여자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지만 가끔씩 어떤 중년 남성분이 나타나서 젊은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이러면서 혼을 내면은 그 여성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든든하다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마지막 로어였는데 여러분 좀 아쉽죠?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 멈추잖아? 또 나만 욕먹어. 나만 또 욕먹어. 벌써 끝인가요? 저 방금 왔는데요. 수아님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온갖 욕들 다 먹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보너스 조금 더 넣어드립니다. 예. 이 넓은 지구에서 많은 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아직도 생명체가 15%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의 생물들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100개의 생명체가 있다면은 15% 정도밖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85는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이건 아주 이상한 말 아닌가요? 그럼 100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만 15%가 발견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머지 85%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건데 이 100이라는 건 또 누가 상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로어예요. 아시겠어요? 의구심을 품지 마세요. 그냥 뇌를 잠깐 끄세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 사람은 평상시에 뇌의 10%밖에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루시인가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칼렛 조한슨 그 여배우 분 있죠. 고혹적인 섹시미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은 뇌를 100% 활성화하게 하는 약이었어. 평상시에 사람은 10%의 능력치밖에 이제 안 쓰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100%가 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라든지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해.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은 뇌를 10%밖에 안 쓰지 않는다. 그냥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더 안 쓴다면은 더 활성화를 덜 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뇌를 더 쓰는 것일 뿐 10%만 쓴다는 것도 아닌 말이고 100%만 쓴다는 것도 이제 아니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건데 나름 재밌습니다. 거기 또 최민식 배우님께서 헐리우드 영화에 또 데뷔를 또 하신 작품이에요. 약간 코리안 갱스터로 나오세요. 에? 그 가방 열라고 해? 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포스 있게 나오십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의문사로 죽어나가고 있는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잘린 부위가 깨끗하게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신문사가 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 정부에 의의를 제기했지만 미국 정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사망하는 일들은 세계 각지에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어째선지 절단이 깔끔하게 된 그런 의문사를 한 동물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특히나 많이 일어나니까 누가 이제 의의를 제기한 거야. 야생동물들이 의문사를 당하고 있는데 절단면이 너무 깔끔한 것이 혹시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무런 언급도 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로어입니다. 딱히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로어죠. 이런 유사한 로어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동물들 중에서도 연쇄 살해 동물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소행이라고 혹은 UFO의 소행이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사슴들 사이에서도 살해를 즐기는 그런 사슴들이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저지른 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물들도 살해를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인간적인 사고 버리세요. 너 T야? 아시겠어요? F의 시선으로 보세요.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벨기에 북부에 실종의 숲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인 대학생 그룹이 장난삼아서 그곳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숲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그들 5명은 일단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안심했지만 귀국할 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일본제 가방을 남겨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뭐지? 나만 이해가 안 돼, 이거? 실종자가 발생하는 숲에 일본인 5명이 놀러가게 된 거야. 장난삼아서.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사라진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본제 가방을 남겨두고 와야 했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5명이 아니었던 거야. 6명이었던 거야. 사실 6명이었기 때문에 1명이 사라진 게 맞는데 다들 나왔을 때는 5명 다 있네? 야, 농담이었네. 야씨, 뭐 이런 걸 누가 믿냐? 이러면서 그냥 돌아오게 된 거지. 근데 짐은 6명의 짐이 있으니까 1명은 누구 거의 짐인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억을 잊어버린 거야. 사라진 1명에 대한 기억을. 존재 자체를 그냥 잊어버린 거죠. 야, 오늘 읽은 이야기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